2011년 4월 중국 서북부의 작은 도시 간수성 핑량시의 한 마을에 갑자기 식중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려 3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마는데요. 자, 사망한 환자들은 태어난 지 겨우 36일이 된 신생아도 있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게다가 지난 2008년 중국을 공포에 몰아넣은 멜라민 우유 파동으로 이미 유제품에 대해서 불신을 품고 있는 중국 국민들은 유제품 불매 운동을 벌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중국 보건당국에서는 즉시 사건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환자들의 식중독은 식중독이 아닌 독극물인 아질산염 중독으로 밝혀졌는데요. 어우. 더 놀라운 일은 중독 증상을 보인 사람들 모두 이 지역의 낙농업자인 마원시엔의 우유를 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어허. 자, 실제로 그의 우유 탱크에서 다량의 아질산염까지 검출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우유에서 대체 왜 이런 독극물이 나왔는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사건 발생 5일 후, 자, 독극물 우유 사건의 진짜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자, 범인의 정체는 마원시엔의 이웃 사람인 우광취안 마슈링 부부였습니다. 이웃이었어요? 뭐야 그러면? 그들은 마원시엔 씨와 같은 마을에서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되시죠? 예. 왜 독극물을 넣었는지. 고객을 빼앗기는데 앙심을 품은 이웃은 경쟁사의 우유 저장 창고에 은밀히 잠입해 어머. 우유 탱크 약 300g의 아질산염을 쏟아부은 것이죠. 아유,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 사람 생명과 직결되어 그러니까요. 있는 거를 경쟁자를 죽인 게 아니라 내 손님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거라니. 이게 국내 낙농업계는 우유업계 전체에 큰 그렇죠. 불신을 쌓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일본 카누게 2인자가 사는 법. 최근 일본 스포츠 업계에서는요, 2년 뒤에 도쿄에서 개최할 하계 체육대회를 앞두고 무척 분주합니다. 그 와중에 전 국민의 관심을 끌며 이슈의 도마 위에 오른 두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스키 야스히로 선수와 토마스 쇼지 선수. 먼저 32살의 스즈키 선수는요, 일본 국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거둔 경력이 있고요. 2010년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까지 획득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25살의 고마스 선수.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중견 선수 못지않은 출중한 실력을 겸비해 떠오르는 유망주로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스즈키 선수에게 한 차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2년 전 리우 세계체육대회 선발전에서 안타깝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 거죠. 한편 고마스 선수는 떠오르는 신예답게요.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열린 일본 카누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스즈키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축하 분위기도 잠시 일본 카누기가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그 이유는 고마스가 받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인 단백질 스테로이드가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국 고마스에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와 대박이다. 자, 그런데 2달 뒤 일본 체육계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힙니다. 제가 고마스 선수 물통에 몰래 근육 증강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습니다. 일본 카누 연맹은 결국 스즈키 선수에게 8년간 자격 정지 처분과 함께 아예 제명 처분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고마스 선수는 다행히도 자격 정지 처분을 해제받았다고 합니다. 영국 명문대 교수직 9일 천하. 영국 최고의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교. 이 대학엔요, 포엠, 시 문학계에서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Professor of Poetry, 시학 교수직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과 졸업생의 투표로 선출되는 이 교수직은요, 18세기부터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99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셰이머스 히니 등 시문학계의 거물들이 거쳐간 명예로운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에 역대 시학 교수 역사의 길이 남을 대경합, 아니 대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당시 시학 교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총 3명. 그중에 특히 많은 지지를 받으며 당선이 유력했던 후보자는 199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시인이자 작가 데릭 월컷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몇 주 전
영국 유명 일간지에 충격적인 내용의 칼럼이 실립니다. 뭐 했는데 또. 놀랍게도 월컷이 1982년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일 때 여제자를 성추행하려 했고 이를 거부하자 고의적으로 성적을 낮게 줬다는 겁니다. 아이고. 결국 월컷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합니다. 그 뒤 시학 교수의 영광은 월컷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던 여류 시인이자 학자인 루스 파델에게 돌아갔는데요. 자, 그런데 그녀도 또 불안하다. 영예를 차지한 지 9일 만에 자진 사퇴를 하게 됩니다. 월컷의 과거를 폭로한 익명의 제보자가 바로 시학 교수 후보에 같이 오른 루스 파델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델은 과거 월컷이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됐고 시학 교수 측에 대한 욕심으로 스캔들을 제보한 겁니다. 자, 그럼 아까 후보가 3명이었으니까 나머지 1명이 됐을까요? 그러겠죠?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이 일로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도 잘못을 통감하며 자숙의 기간을 가졌고요. 결국 그해 시학 교수는 선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리를 비워버리는 거로. 그 추악한 만행을 재조명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요. 월컷의 과거 추행을 만천하에 근데 공개한 또 거니까. 영국이랑 또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서가 영국 다르니까. 누구를 음해하고 올라가는 것도 영예롭지 않다라고. 네, 그런 거 봐. 영국이 좀 생각하는 문화가 있네요. 특종의 여왕 자리를 두고 펼쳐졌던 특종 전쟁. 월터스가 제 특종을 망쳤어요. 이건 명백한 오해예요. 전 그런 적이 없다고요. 미국의 A방송사 간판 스타로 2014년까지 방송 경력 53년. 방송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바브라 월터스. 그녀는 1974년 미국 최초로 저녁 메인 뉴스 여성 앵커 자리를 차지하면서 독보적인 1인자 자리를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C방송사에서 앵커 겸 기자로 활동했던 다이앤 소여가 월터스가 있는 A방송사로 이적하면서 상황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둘은 탁월한 탐사 취재, 인터뷰 실력까지 백중지세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라이벌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휴전회담으로 떠들썩했던 2000년 두 앵커의 피 튀기는 싸움의 서막이 열립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를 서로 출연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특별 게스트를 따낸 건 바로 굴러온 돌, 다이앤 소여.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1년, 이 둘 사이에 또 한 번의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다이앤 소여가 단독 특종을 잡았는데 미국의 국민 MC 오프라 윈프리와 MC계 투톱으로 불리던 로지 오도넬. 그녀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이앤 소여는 이 단독 특종을 자신의 토크쇼 프라임타임 Thursday에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스포가 되고 맙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스포일러는 바브라 월터스 본인이 진행하는 토크쇼 The View에서 배우 로지 오도넬이 동성애자라면서요? 라며 슬쩍 흘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이앤 소여는 자신이 어렵게 입수한 특종을 김세게 했다며 노발대발했지만요. 바브라 월터스는 그 특종에서 중요한 건 로지 오도넬이 동성 커플들의 어린이 입양 제한법을 반대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라면서 뻔뻔히 둘러댔다고 합니다. 미국 햄버거 라이벌 50년사. 2015년 8월 26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NG와 SG에 요상한 휴전 제한 광고문이 실립니다. 이 광고를 낸 곳은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인 B사였는데요. 버거왕. B사는 경쟁사인 M사에게 우리 전적은 잠시 스톱, 평화를 사랑하는 버거를 만들자고요. 라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인 9월 21일에 와삐의 토마토와 고기 패티, 빅비의 소스를 결합한 맥와퍼라는 햄버거를 만들자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맥 와퍼는 저는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요거는 기대되네요. 왜냐하면 M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와를 안 먹고 그렇죠. 와 좋아하시는 분들도 M을 안 먹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 그게 달라요. 장단점이 극명하니까 이걸 그렇죠. 하면 그런데 이 두 기업의 버거 전쟁은 무려 반백년간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메뉴 전쟁이었습니다. 1957년 B사는 커다란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W버거를 출시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되죠. 그러자 라이벌인 M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커다란 소고기 패티를 이기려면 그래 이거야. 이윽고 나온 M사의 야심작, 바로 햄버거 업계 최초로
석 장의 빵과 2장의 패티를 사용한 B버거였습니다. 그 뒤 놀랍게도 B버거는 출시 1년 만에 50억 개를 팔아치우는 기염을 토합니다. 와, 50억 개는 진짜 엄청나네요. 이후에 이 두 기업의 전쟁터는 바로 TV, 이 CF 대결로 붙게 됩니다. 먼저 B사 매장에 M사의 은알드 아저씨가 와서 B사 버거를 먹는 광고. 진짜 미국적이다. 그 뒤에 M사는 이에 질서라. M사의 감자튀김은 맛있어서 사람들이 뺏어 먹는데 B사로 위장하자 아무도 안 먹는다라며 슬쩍 디스하는 광고로 맛땡을 내놓게 됩니다. 이상 햄버거 없이는 못 사는 저 전 모델 전 기자였습니다. 지금은 다니엘 헨이죠? 예, 저의 라이벌이 하고 있죠. 저의 라이벌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라이벌인가요? 네, 다니엘 해전니. 예. 다니엘 해전니. 많이 해줬네요. 해니. 예. 아직 끝나지 않은 형제의 난. 2016년 1월 세계적 해운기업 E그룹의 창업자인 장용파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만에 그의 유서가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 유서 때문에 E그룹의 임직원들과 가족들에겐 대파란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부동산 등등등 우리 돈 약 1조 9천억 원의 재산을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인 장궈웨이 단 한 사람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전쟁이 나겠는데요, 보니까.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생전에 장윤파 회장은 총명하고 사업 열정이 남다른 막내 장궈웨이를 유달리 총애했다고 합니다. 장궈웨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비행기 제조와 수리 과정까지 공부시켰고요. 기장 자격증까지 취득해 이 항공사의 기장까지 하게 하면서 이 그룹의 제휴 항공사의 책임자로 집중 육성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첫째 부인의 아들이자 장남인 장궈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장남 장궈화는 가족들의 지분을 싹싹 모아서 막대한 지분을 내세우며 장궈웨이를 내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그룹의 총재 지위에서 해임시켰고요. 장궈웨이가 싱가포르로 출장을 간 사이에 이사장직에서까지 쫓아내기에 이릅니다. 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장남 장궈화는 공격의 강도를 더 높입니다. 무섭네. 유서에 명시된 유산의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면 이 항공사의 이사장직만은 유지하게 해주겠다는 최후의 협상 카드를 제시한 거죠. 이거 뭐 이게 무슨 한국 선언을 협상이야. 하라는 거죠, 항공사. 예. 네. 장궈웨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대만의 대표 항공사인 이 항공사의 이사장직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지킨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 길로 이 항공사와 맞붙을 새로운 항공사 S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친구 무섭네. 가자 바로- 이거지 한번. 어? 아직 떴나요? 아직 안 떴어요. 아직 비행이 안 떴나? 2020년에 첫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형제의 난의 승자 과연 누가 될까요? 야, 이게 라이벌이 없네, 나는. 2017년 11월 필리핀 북부 일로코스 노르테주의 한 성당에서 변호사 마이크와 음악가인 카리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 하객만 무려 4천여 명이 참석하며 국가적으로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부의 두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마이크의 할아버지는 필리핀에서 21년간 독재 정치를 펼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아유. 아내 카리나의 할아버지는 마르코스의 독재에 항거하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인사인 라울 망글라푸스입니다. 아, 대박. 이게 웬일이야? 이 두 가문의 악연은 무려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필리핀 10대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은 망글라푸스와 마르코스. 결국 마르코스가 대통령에 당선. 그런데 마르코스는 당선된 후 계엄령을 선포하고 독재 정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망글라푸스는 독재를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왔는데요. 21년 동안 독재 정치를 한 마르코스가 1986년 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치르려 하자 이에 분노한 필리핀 국민들은 민주화 혁명을 일으켰고요. 결국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망명하는 조건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정적이었던 망글라푸스는 외무부 장관을 지내며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했는데요. 그런데 2014년 마르코스 전 대통령 손자의 결혼식에 카리나가 신부 측 지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 결혼식에서 카리나와 마이크가
fall in love.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두 사람은 몰래 사랑을 키워갔고요. 결국 우리 사랑이 결실을 맺었어. 나 임신했대. 우리에겐 정말 큰 축복이 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코를 벌렁벌렁거리는 거야?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딸 미아가 태어나게 됐고요. 이 예쁜 딸 미아가 두 가문의 화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생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라이벌. 대단하다. 그것을 이긴 힘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